51번째 이야기, 미국을 2차 대전으로 끌어들인 진주만 공습. 더욱 거세진 전쟁의 불꽃. 1937년부터 일본은 대대적인 중국 침략을 전개해 나갔는데, 먼저 중국을 점령하고 이를 발판으로 소련을 쓰러뜨린 다음 남아해 동남아시아와 서남태평양 지역을 점령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런 식민 지배에 대한 자국의 야욕을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허울 좋은 구실로 포장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침략 전쟁을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의 항일투쟁이 예상보다 거세게 일어나고 중국 둥베이 지역 바로 뒤에 버티고 있는 소련의 군사력도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 북진 전략은 정체되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남하에만 주력하기로 했는데, 그 무렵 영국과 프랑스는 반파시즘 진영의 한 축을 형성해 격전을 벌이고 있어 동남아시아 식민지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41년에 독일이 선전포고 없이 소련을 급습한 덕분에 일본이 남진을 하며 뒤에서 소련이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일본의 근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같은 해 7월, 일본 정부는 어던회의를 소집해 동남아시아로 진격해 식민지로 삼고 태평양 전쟁을 전개할 계획을 상세하게 논의했습니다. 일본이 동남아시아 침략 계획을 구체화하자 동남아의 식민지를 두고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서구 강대국들은 크게 긴장했고, 동남아 지역민들은 전쟁이 언제 발발할지 몰라 불안에 떨었습니다. 미국도 이런 위협을 받는 나라에 속했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누려온 자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 네덜란드 식민정부와 손잡고 일본에 여러 제재를 가했습니다. 우선 미국 내 일본 소유의 자산을 동결시키고, 전쟁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자 군수물자 원료인 석유와 철광 자원을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철광 자원은 조선과 만주국에서 어떻게든 충당한다고 해도 석유가 큰 문제로 미국이 석유 수출을 중단하자 석유의 대부분을 미국과 인도에서 수입하던 일본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위협이 될 만한 일본의 군사행위를 아예 원천 봉쇄하려는 미국의 외교적 압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미국과 일본 양국 간의 관계도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1941년에 국제 정세는 극도로 혼란했는데, 이 무렵 미국은 일본의 남하를 저지하려는 군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와이 제도의 오아후 섬 남부의 다리해 태평양 교통의 요지로 불리는 진주만에는 태평양 지구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 해군 기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진주만은 괌이나 마닐라만과 함께 서태평양을 향해 송곳과 같은 형세를 이루어 일본의 남하를 저지하는데 견고한 장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이 자국의 무역 봉쇄를 가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진주만 공습을 감행하기로 했는데, 진주만은 태평양 지구 내에서 가장 큰 미군의 해군 기지였습니다. 당시 일본의 연합함대 사령관으로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무기와 병력의 차이를 잘 알고 있어 미국의 무력 도발을 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뜻과 상관없이 윗선에서 전쟁이 결정되어 참전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일본 정부가 진주만 공습에 성공하면 전쟁에서 약 1년 정도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진주만을 가장 먼저 공격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는데, 그는 공습 실행 전에 진주만 공습 작전 계획을 세워놓고 작전 암호 Z를 설정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 계획안은 공군 전투기가 미군 태평양 함대의 주력 부대를 공격하면 해군이 바다 위에서 공군 전투기의 공격을 보조하고 어무하는 해군, 공군의 연합 공격을 펼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군은 항공모함 6척의 전투기 300여 기, 전함 30여 척으로 구성된 돌격 함대 등으로 편성되었고, 전투력 면에서도 고난도 훈련을 반복한 군사들로 구성된 우수한 정예 부대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악화된 관계를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원한다는 점을 적극 표명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협조하에 유럽 전쟁의 불똥이 아시아에까지 튀는 것을 막고 싶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미국을 방심하게 했습니다. 겉으로 화해를 조장하는 일본에 방심한 미국은 호되게 뒤통수를 얻어맞았는데, 일본군의 습격으로 진주만 기지는 초토화가 되었고, 이를 계기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정식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공습의 성공. 일본은 약 반년에 걸쳐 준비를 마쳤는데
1941년 11월 23일 연합함대 사령관 야마모토 이수로쿠는 진주만 공습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그리고 기습 임무를 맡은 나구모 주이치 중저와 그가 이끄는 항모 기동 부대에 쿠릴 열도 남단의 이토로프 섬에 은밀히 결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사흘이 지난 26일 새벽 나구모 항모 기동부대 지휘관 나구모 주이치 중저는 항공모함 6척을 중심으로 구성된 함대를 이끌고 일본에서 출발했습니다. 잠수정 3척을 앞세우고 출전한 일본의 항모 기동부대는 조용히 하와이를 향해 나아갔고 세계 역사에 남을 진주만 폭격이 시작될 시간도 시시각각 다가왔습니다. 나구모 주이치 중저가 이끄는 항모 기동부대는 일본을 떠난 다음 상부의 작전 지시에 따라 아유시안 열도와 미드웨이 섬 사이를 통과했습니다. 특수 기동함대는 일본을 출발한 후 약 12일 동안 항해를 계속한 끝에 12월 7일 이른 새벽 무렵에 하와이 제도의 오아후 섬에서 북쪽으로 약 230해리 정도 떨어진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12월 7일은 마침 일요일이라 출항 일정이 있는 항공모함 외의 선박들은 대부분 항구에 가지런히 정박해 있었는데 나구모 주이치 중저는 미국 비행기들이 정렬한 비행장을 살폈습니다. 주말을 맞아 생기가 넘치는 진주만의 휴일 풍경을 샅샅이 훑어보던 나구모의 입가에 잠시 의미 모를 흐릿한 미소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나구모 주이치 중저가 공격 개시 명령을 하달하자 드디어 아침 6시 10분에 제1차 공격을 감행할 일본군 전투기 부대가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7시 15분에는 후치다 미스오 중저가 통솔하는 전투기 183기가 진주만 상공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군 기지의 관제탑에서도 일본군 전투기를 발견했으나 이 정보가 미군 사령부에 보고될 때는 미군 전투기가 연습 중인 것으로 전달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7시 49분 휴일을 즐기던 미 해군은 마치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우처럼 쏟아붓는 폭탄 세례를 받았고 미국 측은 그제야 하늘 위를 날아다닌 것이 연습 중인 자국의 전투기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순식간에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아 오르고 사방이 검은 연기에 휩싸였으며 곳곳에서 폭발음과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의 공격이 시작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오아후 비행장에 있던 전투기 수백여 기가 폭격으로 부서졌고 항구에 정박한 군함들도 크게 파손되었으며 격침된 것도 있었습니다. 이 무렵 후치다 미스오가 200여 킬로미터 밖에 있는 항공모함의 공격 성공을 알리는 신호인 토라를 타전하자 일본의 2차 폭격기 부대가 출격했습니다. 168기에 이르는 폭격기가 비행장과 항구를 다시 집중적으로 폭격했고 동시에 진주만에 잠입해 있다 일본의 소형 잠수정이 어뢰를 발사하여 미 군함을 공격하고 항구를 봉쇄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까지 계속된 이 두 번째 공격으로 미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100분간의 공격에 일본군은 폭탄 100톤 이상과 어뢰 50발을 사용했고 일본군 피해는 전투기 29기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미군은 격침되거나 파손된 군함이 40여 척에 이르고 대파된 전투기가 약 300기 정도였으며 일본군 사상자는 70명도 되지 않은 반면 미국 측 사상자는 군인과 민간인을 합해 5,00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은 세계 현대 전쟁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기습 공격 중 한 사례로 기록되었고 이 공습을 겪은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재개하는 데는 반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어째서인지 선박 수리시설 및 중요 저장 탱크와 같은 중요 시설을 손도 대지 않고 남겨둔 채 퇴각했는데 미군 측으로서는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영화 진주만. 영화나 문학 작품에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아주 많은데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한 유명한 진주만 공습 사건도 영화화되었습니다. 비교적 최근 작품 중에 유명한 것은 2001년에 미국 감독 마이클 베이가 연출한 진주만으로 벤 애플렉, 조시 하트넷, 케이트 베킨세일 등이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레이프와 데니가 제2차 세계전쟁 중에 공군에 입대하고 그곳에서 종군 간호사 이블린을 만나 사랑을 키우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약 1억 4천만 달러가량을 들여 찍은 이 영화의 폭격 장면은 할리우드식 전쟁 영화 특유의 장대한 영상미를 자랑합니다. 그 밖에도 진주만 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 가운데 유명한 것으로는 1970년대에 미국과 일본이 합작하여 제작한 다큐멘터리풍 영화 토라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출정한 일본군이 본진영에 공격의 성공을 알리기 위해 타전한 암호문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중대한 영향. 일본 정부는 약 2시간에 걸친 진주만 공습 직후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는데 진주만 공습의 성공은 일본의 전략적 시각으로 볼 때 남하 전략에 화려하게 빛나는 결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습격으로 미국은 전력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 적어도 반년 정도는 해전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당분간 미국의 발을 묶어두었기 때문에 본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셈이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서남부, 인도양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대동아 공영권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야비한 기습 공격은 미국 전체에 커다란 분노를 일으켜 세계적인 초강대국을 제2차 세계대전으로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적국으로 삼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셈이었습니다. 미국이 참전하면서 결과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시기가 앞당겨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것은 자멸 시기를 간접적으로 앞당긴 셈인 것입니다. 진주만 소식을 들은 영국의 처칠이 이젠 됐다고 소리를 지른 것도 그 때문인데 진주만 공습 이후 일본이 전선을 무리하게 확장하여 전력을 분산한 것도 패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군함 대신 항공모함을 해군의 주요 전력으로 활용해 해상전과 공중전을 동시에 전개한 일본군의 전투 방식은 이후 세계의 전쟁 발전 양상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진주만이라는 지명은 이것을 계기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고 종전 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 역사의 전쟁의 참담함을 상징하는 진한 흔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근대사 이야기의 51번째 이야기로 미국을 2차 대전으로 끌어들인 진주만 공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